대략적인 대출, 집단 대출 상품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만 대략적으로 알려드리고 포인트만 짚어드리는 걸 알려드릴 거고요. 디테일함은 살짝 공부 좀 하셔야 되고 사전 점검 때 은행 상담사들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단 대출은 크게 정부 상품과 은행 상품으로 나눕니다. 정부 상품은 디딤돌 대출이 있고 보금자리론 대출이 있습니다. 둘 다 정부 상품이라서 은행마다 조건과 금리가 동일합니다. 주거래 은행으로 주로 가시되 주거래 은행에서도 이제 업무적으로 부치담보 취득이라는 공사의 협약을 맺어야 진행 가능한데 그 시점이 취급 정보별로 좀 다를 수 있고요. 디딤돌이나 보금자리 신청하시기 전에 취급점에 먼저 타진을 해보셔서 진행이 가능한지 타진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 취급점에 대한 어떤 협약 관계는 앞으로에서 진행을 하실 거로 예상되고요.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충족이 안 되시면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은행 상품으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은행 상품은 크게 자격 요건은 없지만 소득, 부채, 신용에 따라서 DSR을 충족해야 한도가 원하는 한도가 나오시겠죠. 여기 이제 모집 공고가 2년 전이기 때문에 현재 스트레스 DSR은 미적용 되실 거예요. 수분양자에 한해서는 혹시 전매 세대가 있으신가요? 전매 세대가 없으면 스트레스 DSR 미만은 되실 거고요. 정부 상품은 스트레스 DSR 안 보고 DTR을 보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연한 한도까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편이죠. DSR 안 보기 때문에. 다만 감정가 기준이 정부 상품은 분양가 더하기 발권이에요. 그 이상 할 수가 없고요. 은행은 따로 감정을 해서 분양가 더하기 발권이 플러스 알파 누가 더 많이 생겼냐에 따라서 어느 은행이 더 한도가 더 나오냐 차이점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 보이세요? 너무 흐리게 보이는 것 같아서 LTV 개념은 많이 들어보셨죠? 수도권이 조금 변경된 상황이 있긴 한데 현재 모집 공고 기준으로 가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은 최대 80%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는 최대 70, 주택이 있으면 60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 기준이 감정가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지죠. 그 판단을 하나씩 풀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내집 마련 디딤돌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 홈페이지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고 주택도시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집 마련 디딤돌 규정이 나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숙지하시기엔 쉽지는 않으실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 개념이에요. 세대주 요건이 먼저 충족되셔야 돼요. 세대주 요건은 본인 배우자 자녀가 다 세대주 1%, 본인 배우자 자녀 안에 세대주가 나일 때 그 본인 배우자 자녀가 다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그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을 했을 때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을 때 부모까지 생애 최초여야 돼요. 이런 개념들을 참고 꼭 숙지하셔야 돼요. 세대주가 미혼인 세대주도 좀 조건이 좀 다르고 기혼인 세대주도 다르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도 다릅니다. 이런 세대주 요건을 좀 참고를 꼭 하셔야 되고요. 대출 상품은 이 분양가 발권이 합쳐진 금액이 디딤돌은 5억 이하가 돼요. 신혼이나 이자녀는 6억 이하고요. 그리고 한도 규정이 있어요. 2.5억, 생애 최초는 3억, 신혼 다자녀는 2년은 4억까지. 한도 규정도 한번 짚어보셔야 되고요. 내가 대상이 되는지, 요건이 되는지. 디딤돌 대상이 되는데 나는 다른 요건은 안 되고 최대가 2.5억이다. 그럼 이 금액 가지고 잔금을 할 수 있는지. 이
이 잔고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른 방법이 있을 때는 2.5만 받아도 되겠죠? 방법이 없으시면 상품을 바꾸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사전적으로 전에 조금씩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이 소득 기준이 일반일 때, 생초일 때, 신혼가구, 신생아일 때 소득 기준이 달라요. 이 기준도 충족하는지 전용면적은 제주도는 80제곱미터이하는데 단독 세대일 때 60제곱미터예요. 여기는 2% 후반부터 4% 초중반까지 있는데 부대가 충족되면 금리는 더 내려갑니다. 부대 요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고 사전적 업체 한번 은행하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에서 직접 들어가서 보셔서 내가 부대 조건이 되면 몇 프로가 예상되는지 이거를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대출 기간은 최장 30년까지만 있어요. 디지털 대출은. 대부분 이제 직장인과 자영업, 프리랜서 다 하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디지털 대출과 악기 및 보험자리로는 증빙소득 신청자만 증빙소득이 되는 서류만 가지고 심사합니다. 증빙소득은 뭐냐면 국세청에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한다든가 연말정산을 한다든가 이런 기준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 의료보험료를 많이 낸다 이 기준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의료보험이나 연금으로 할 때는 LTV가 60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빙소득 국세청에 세금을 많이 낸다 아니면 세금 신고한다 이런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리는 기간에 따라 대출 기간 10에서 30, 소득에 따라 차등돼 있습니다. 홈페이지라고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금리에서 부대 조건이 충족하면 금리가 또 추가로 인하가 되니까 부대 조건 항목들이 뭐가 나한테 적용되는지 검토하셔야 되고요. 이 소득은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에요. 결혼하신 분들은 본인 배우자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합산되기 때문에 부채나 신용까지 같이 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신용이 문제가 있으면 지주들이나 보험자리로는 신청하시기에 신청해도 조건이 돼도 부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애 최초인 신혼부부일 때는 2%대 중반부터 3% 후반대까지 있는데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 우대가 가능하니까 우대 금리가 있을 때 뭐가 적용되는지 그래서 내가 금리가 2%인지 3%인지 3.5인지 본인이 먼저 공부를 하시고 은행에 접근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신생아 특례를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신생아 특례는 소득 요건을 좀 더 완화해서 최대 2억까지 연소득이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하신데 신생아 출산 2년 출산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신생아 특례로 못하고 다른 상품으로 했다가 출산 후에 이걸로 변경하실 수 있어요. 방법은 있는데 그 방법 과정 중에 비용은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돼요. 신생아 특례는 금리가 좀 많이 차등을 적용해야 하는데 최고 금리는 4%대 중반까지 가고 무대 조건은 추가로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신생아 특례는 단 5년간만 금리예요. 5년 후에 금리가 변경이 됩니다.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도 숙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신생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년 후에 금리가 정해져 있어요. 보합사 연소득이 8,500이 넘어가면 금리가 한참 많이 상승이 되고 8,500 이하일 때는 한 0.5에서 0.6% 금리를 가산시킨다. 단 신생아 특례를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죠.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자녀를 또 낳아야 돼요. 네, 여보세요. 그러면 5년 더 연장이 됩니다. 네. 금리 우대 항목이 있어요. 연소득에 따라 부모, 자기, 다문화 이거 그리고 추가 우대 청약 통장에 따라서 우대가 되니까 이걸 꼭 수치를 신혼행이네요. 이게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 이유로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항목은 중복이 안 되고 이 항목과 밑에 있는 항목은 중복이 되고 이런 것도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디지털 대출에서 가장 유리하신 거는 대출 받고 나서 1개월 뒤에 전입한 다음에 2년 동안 실거주 하시는 거예요. 실거주 안 하면 대출이 회수가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 집을 찾아와서 실거주 하는지 확인한다는 뜻이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대출 기간 중에 현재 대출받은 주택을 유지하셔야 돼요. 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시면 안 된다. 꼭 유념하시고 간혹 몇 년 지나서 써먹고 추가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발각이 되면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내용증명이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간혹 필요 내가 무주택인데 왜 주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할 1번부터 8번 항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주택이에요. 이것도 숙지를 꼭 하실 필요가 있죠. 디지털 신청하시는 분들이요. 디지털의 가장 포인트가 신청 과정인데 자사심사가 있어요. 자사심사는 현재 기준으로 5.11억 부동산, 통계하지 않고 주식, 자동차 다 포함이에요. 부동산은 무시가 기준이고요. 잘 적용해서 5.11이 넘어가면 신청해도 자사심사 신청해도 불합격이 나요. 근데 간혹 통장 잔고 때문에 5.11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잘 파악하셔서 통장 잔고를 비우는 방법이 있긴 하더라고요. 부동산 공사는 다 신고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통장 잔고 때문에 그렇다면 자사심사 통과가 불합격되지 않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실 필요가 있겠죠. 심사 기간이 좀 길어져요. 자사심사 통과돼도 대출 심사를 하려면 그래서 8주가 걸려요. 내가 원하는 날짜에 맞추시려면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돼요. 지금부터 알아보셔야 됩니다. 보금자리 대출인데요. 보금자리 대출은 디지털보다 좀 간단합니다. 무주택자가 할 수 있고 세대주가 아니라도 할 수 있고 1주택자도 처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3회의 처분 조건이고요. 2주택자부터는 안 되고요. 분양권이 또 있거나 입주권이 있거나 하면 안 돼요. 아까 참고로 생애 최초는 증여 상속 받은 적이 있거나 분양권을 사고 팔았거나 하면 생애 최초가 안 돼요. 순수하게 생애 처음으로 주택 구입할 사람에 한해서만 생초가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보금자리 상품 같은 경우는 소득 구간이 7천, 7억 8,500, 자녀가 2명 이상일 땐 1억이에요. 부가학사 연봉이 1억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보금자리 대상이 안 되겠죠. 그러면 재빠르게 은행 상품으로 가셔야 돼요. 금리는 이게 지금 4월 기준인데 올달 금리가 올랐습니다. 4.6%쯤부터 시작합니다. 보금자리와 디지털의 장점은 만기까지 고정금리라는 장점이 있어요. 은행 상품은 고정금리가 아니에요. 3개월, 6개월, 3년, 5년 후에 금리가 바뀝니다. 근데 지금 보금자리가 4.6%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좀 없어졌어요. 단 만기까지 고정금리라는 거 그거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보금자리도 이렇게 우대 항목들이 있습니다. 신혼가구, 신생아, 다자녀 우대를 받으면 아까 4.6에서 이 금리가 우대가 되면 3%대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4.6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대금리 충족이 되시는 분들은 쉽게 짚어보시고 3%대 만기 구정 상품으로 할 수도 있다. 참고하시고요.
보험자리 상품도 스마트폰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하셔야 되고요. 대출 계약자와 대출 신청자가 계셔야 돼요. 계약자가 단독이면 그 단독 명의로 신청하시는 거고, 공동이면 공동으로 신청하셔야 돼요. 그러면 현재 단독인데 나는 공동 명의로 할 거면 공동 명의로 시행사 통해서 명의를 변경하고 대출 신청을 하셔야 돼요. 보험자리 대출도 한 4주에서 5주 정도 기간을 두고 하셔야 돼요. 디짓돌도 한 6에서 8주 넉넉하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은행 상품인데 말씀드렸듯이 은행 상품은 고정금리 상품이 만기까지 고정금리는 없어요. 대출 기간은 40년이지만 고정금리 기간은 최장 5년짜리가 제일 긴 거예요. 5년의 금리가 바뀐다는 뜻이겠죠. 6개월 변동, 뭐 이렇게 변동금리를 하시는 분도 있고, 5년 동안은 고정금리고 5년 후에 6개월 변동으로 바뀌는 혼합금리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가 좋은지 나쁜지는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20년 일을 했지만 5년 후에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맞게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팁을 드리면 대출 은행상품 대출금리는 신청일 때 내 금리가 안 됩니다. 실행일날 적용을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실행일날 금리로 내 금리가 되고, 그로부터 3개월, 6개월, 3년, 5년 후에 금리가 바뀌면 변동금리를 적용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행일날은 신청일날은 내가 신청한 것뿐이에요. 실행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일날 금리가 내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은행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 체계, 가산금리, 우대금리, 적용금리 이 시스템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준금리는 매일 바뀝니다. 아까 앞으로 듣기에서 채권이 매일 바뀝니다. 그때그때 다르다. 했듯이 대출의 기준금리, 이 기준금리라는 거는 홈픽스도 있고 금융채도 있는데 이 기준금리가 매일 바뀌어요. 홈픽스는 한 달마다 바뀌긴 하지만 이 기준금리가 내 실행일날 적용돼요. 상담일날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거가 은행마다 오해 소식도 있긴 한데 이거는 대원칙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했지만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 포인트를 가지고 가산금리 적용해서 내가 우대금리를 얼마를 받아서 현재 신청일날 내 금리가 몇 프로냐,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6개, 7개 은행이 들어오면 동시에 금리들이 감정가들이 오픈되면서 은행 쇼핑을 하실 겁니다. 쇼핑은 다 해보셔야 됩니다. 정부 상품은 쇼핑하실 필요 없어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은행 상품일 때만 쇼핑을 좀 하시는 거고요. 지금 추세는 6개월 변동이 3.9%, 4.1%대에 나옵니다. 물론 입주할 때 좀 다를 수 있어요. 현재 말씀드리는 거고요. 6개월 변동이 3.9에서 4.1 사이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중도상환 수요가 중요하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모든 은행이 비슷하세요. 대출 금액의 연간 30%는 수수료가 면제세요. 1억을 받으면 3천까지 갚을 때는 수수료가 없다. 그 이상 갚을 때는 수수료가 있어요. 최대 0.5%인데 1억에 0.5면 59만 원이세요. 예전엔 이게 1%였어요. 많이 좀 내려가긴 했는데 그래도 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수수료를 아끼려고 이자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억을 받았는데 내가 1억이 생겼는데 3천만 갖고 7천 안 갚아요. 그럼 수수료 절약하셨죠. 근데 7천에 대한 이자를 내죠. 이자는 4%예요. 4, 28 하면 연간 280만 원이에요. 수수료 50만 원 아끼려고 이자 내시는 우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유가 생기시면 그때 갚는 게 훨씬 더 이득이세요. 디짓돌과 보금자리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너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에서 영상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처분 안 할 거야. 그러면 은행 상품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1주택이 있는데 난 처분할 수 있어. 그러면 보험자의 상품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대전제고 거기다가 연소득공사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걸 보험자리 자격이 되는지 자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전 점검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대출 상담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키를 받으려면 얼마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과정들이 좀 들어가시면서 사용 승인이 날 때쯤 잔금을 내고 이사를 하시겠죠. 이사가 입주 시점 초기에는 이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때 아마 대기 시간도 걸리고 또 이삿짐 센터 예약도 하셔야 되고 이사 그 사이에다가 이사 예약도 하셔야 되고 되게 바쁘실 거예요. 그 전에 가장 큰 포인트가 이제 대출 상담이니까 대출 상담을 지금부터도 하나 은행에 한번 사진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대출 당일날 이사하시는 분들만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대출 당일날 이사를 계획하시면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모든 준비를 다 끝내셔야 되기 때문에 대출까지. 근데 대출은 보통 실행일날 오전에 빨리 실행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대출 당일날 이사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이사 예약 또는 이사심 센터 예약을 오후 하셔야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세요. 오전에 대출 실행하고 잔금 납부하고 키 받고 이삿짐 올리고 이삿짐 올리는 걸 오후 잡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출 당일날 이사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대출 여기서 마무리될 텐데 대출 한도가 액수로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제일 빠르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도가 마음에 들게 나오면 그 다음 금리 다들 비슷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상환 방식, 그 다음에 중도 상환수요. 크게 네 가지 포인트를 잡히세요. 이거는 주거래 은행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거래 은행이 내 금리를 더 우대해주겠다 그런 데가 있으면 좋겠지만 집단대출의 특성상 주거래 20년 고객도 이 단지 승인받은 대로 해줘요. 추가 우대가 없어요. 20년 고객이라고 추가 우대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신한은행 20년 고객도 마찬가지고 KB은행 20년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단대출은 먼저 승인받고 그 금리대로 그냥 동일하게 해드릴 거예요. 은행 상품일 때 이렇게 이제 포인트는 이제 사전 점검 끝나면 감정가 은행별로 진행될 거고요. 그럼 한도가 책정이 돼요. 그 다음에 대출 금리가 책정돼요. 현재는 한 3.9에서 4.1 정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집단대출은 5대 은행이 아마 다른 은행도 대출 상담사 조직이 상담을 해드리기